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귀의 구조와 기능, 청각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가 하는 역할 뭘까요? 네,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공기의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 소리예요. 네, 혹은 공기를 통하지 않고 물속에서도 물론 소리가 전달되기도 하고 고체 물질을 타고도 소리가 전달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건데, 자, 이런 진동을 소리로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이러한 감각을 청각이라고 해요. 네, 공기, 꼭 공기가 아니고 물이나 고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소리는 전달되지 않죠. 자,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을 청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귀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각 부분, 각 구조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니까 귓바퀴가 있죠. 귓바퀴, 귀의 바깥쪽에 이렇게 돌출되어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귓바퀴라고 합니다. 자, 귓바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소리를 듣는데 도움을 주겠죠. 네,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 음파, 공기의 진동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귓바퀴가 되겠습니다. 귓바퀴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귓바퀴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도록 음파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귓바퀴가 좀 크면 어떨까요? 크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네,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귓바퀴를 역할을 이제 손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손을 옆에다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 귓바퀴가 엄청 커진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갖다 대고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많은 소리를 모아주어서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외이도가 있죠. 외이도. 자, 이 외이도 한자 말인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뭐 귓구멍이에요. 네. 여기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외이도죠. 네, 외이도는 한자인데 외자는 무슨 외자? 네, 바깥 외자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귀 이자, 도자는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의 바깥쪽 부분에 있는 뭐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외이, 내이 뭐 이런 것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귀의 구조를 얘기할 때 뭐 바깥쪽, 귀의 바깥쪽 부분, 안쪽 부분 이렇게 외이, 내이 이렇게 혹은 뭐 중이까지 해서 외이, 내이,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외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쪽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외이도라는 것은 그래서 귀의 바깥쪽 부분의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 길이다.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외이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어쨌든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 외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부분이 고막이죠. 고막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귀 안에 있는 고막,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혹은 뭐 귀에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고막이 찢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럼 고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소리를 최초로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얇고 가벼운 막으로 되어 있는 게 고막인데, 자, 이 고막은 아주 얇고 가볍기 때문에 미세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도 이 고막은 쉽게 잘 흔들리게 되겠죠. 떨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막인데, 자, 소리가 들어오면 공기의 진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고막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흔들림, 이 진동을 감지하는데, 자,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속뼈라는 거죠. 귀속뼈. 자, 고막에 붙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뼈인데, 이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속뼈가 되겠어요. 자,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볼펜에 이쪽 부분을 잡고 이쪽 부분을 잡고 흔들어 보겠어요. 자, 이 볼펜 끝을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부분은 아주 조금씩, 약간씩만 움직였죠. 약간씩만 흔들었는데, 이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반대쪽을 보면, 여기 조금만 흔들지만 반대쪽은 훨씬 더 크게 많이 진동하게 되죠. 네. 여기에 작은 진동을 큰 진동으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과 같이 귀속뼈가 고막의 미세한 진동을 좀 더 키워서 큰 진동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속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속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고막에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은 달팽이관 쪽에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름 왜 달팽이관일까요? 딱 생긴 모양을 보니까 알겠죠?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에요. 이 달팽이관 안에는 소리를 감각하는 세포, 청각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청각세포가 들어있어서 소리를 감지해서 그걸 신호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속변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에 전달해주면 달팽이관에서는 그 진동을 이 안에 들어있는 청각세포가 감각하게 되겠고, 그 감각한 내용을 뇌로 전달해줘야 되겠죠.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신경이에요. 그래서 청각신경이 여기서 감지한 소리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설명했는데, 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는 뭐였어요? 네, 그거는 시각세포예요. 시각세포에서는 이제 빛을 감지했고, 그 감지한 것을 뇌로 전달하는 것은 신경이죠. 그 시각신경이 전달했어요. 마찬가지로 청각세포,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소리를 감지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청각신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귓바퀴를 통해 들어온 소리가 고막에서 진동을 느끼고 기속뼈가 증폭시켜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소리를 감지하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청각. 네, 소리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관들이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뭐 반고리관이라는 것도 있고 전정기관도 있어요. 자, 얘네들은 소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빠졌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리를 듣는 것과는 관계없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는 귀 하면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는 이렇게 소리를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하는 역할이죠. 자, 이건 어떤 역할이냐면 몸의 회전이나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기관인 평형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평형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전이나 움직임, 뭐 기울어짐 이런 것을 느끼는 감각이 평형감각이죠. 근데 귀에서는 이래서 반고리관의 전정기관이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같이 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평형감각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고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반고리관을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고리가 이렇게 동그랗게만 있으면 그냥 고리인데 뭐 반고리, 뭐 여기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고리가 완전 동그랗지는 않고 일부분만 있는 것 같죠. 네, 그럼 이제 고리의 뭐 반이라고 해서 뭐 반고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반고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3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3개의 반고리관이 있어서 이 3개의 반고리관이 우리 몸의 회전을 감각하게 돼요. 자, 선생님 인형을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구르기도 확 할 수 있고 뭐 뒷구르기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옆구르기 이렇게 옆으로도 구를 수 있고 이렇게 구를 수 있고 혹은 뭐 코끼리 코로 이렇게 돌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입체 공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죠. 직선은 1차원이라고 하고 평면은 2차원 그리고 공간은 입체 공간은 3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방향도 3가지 방향이 있어요. 네, 요 방향과 요 방향은 회전은 뭐 같은 거라고 하고 같은 하나의 축을 생각해서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도 돌고 있는데 뭐 요거는 같은 하나의 반고리관이 이 회전과 이 회전을 같이 감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도는 회전과 이쪽으로 도는 회전. 이것도 하나의 또 반고리관이 반고리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반고리관. 그러니까 3개의 반고리관이 각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반고리관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회전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전하고 있으면 어지럽죠. 네, 근데 어디로 회전하는지 좀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냥 어지럽다만 생각했지. 근데 자세히 느껴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눈을 감고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체조 선수들 보면 막 뛰어가다가 막 점프해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돌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바닥에 딱 착지를 하죠. 네, 그런 것은 이는 회전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돌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회전 감각을 하는 역할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고리관이다. 잘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었죠. 전정기관은 뭐냐면 몸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가다가 차에 타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뒤로 쏠리는 거 느껴져요? 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리고, 그 다음에 멈출 때 앞으로 막 쏠리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감각도 느낄 수 있고, 혹은 가다가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정기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달려가다가 발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자빠지는 사람 있어요. 이리 넘어지지는 않죠. 가다가 이렇게 이대로 팍 넘어지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앞으로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 몸이 안 넘어지려고 뭐 팔을 휘젓거나 아니면 손을 앞으로 뻗어서 넘어질 때 이렇게 네, 바닥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숙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최소한 이제 덜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걸려 넘어질 때 뭐 발에 걸렸다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몸의 회전과 그다음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기관. 회전은 반고리관,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이 감당한다. 자, 이렇게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과 우리 몸의 평형 감각까지 하고 있는 게 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 갈 때 보면 멀미약을 차를 오래 타야 될 때 멀미하는 친구들 멀미약을 먹죠. 먹는 멀미약도 있지만 붙이는 멀미약도 있죠. 네, 그 붙이는 멀미약은 어디에 붙여요? 그렇죠. 귀 밑에다 붙이죠. 귀 밑에. 자, 왜 그 귀 밑에다가 멀미약을 붙일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배운 내용에 있습니다. 네. 평형을 감각하는 기관이 귀에 있기 때문에 네, 멀미약을 귀에 붙이는 거죠. 멀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실내를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은 차가 움직이고 있죠. 차는 달리다가 뭐 회전하기도 뭐 방향을 꺾기도 하고 가다가 섰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내를 차 안을 보면 차 안은 내 몸과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 안의 실내를 보면 내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 귀에 있는 감각기관, 전정기관이나 반고리관은 우리 차가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다가 섰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서 보는 감각과 귀에서 느끼는 감각이 불일치하겠죠. 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게 멀미죠. 그래서 시각 정보와 이제 이 귀에서는 평형 감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감각을 혼란스러워지면서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밖을 보면 우리가 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창밖을 내다보면 좀 멀미가 덜한데 차 안을 보고 있으면 멀미가 심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멀미약은 귀 안에 있는 이렇게 평형 감각 기관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서 멀미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청각, 네, 소리를 듣는 것과 귀에서 또 평형 감각까지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